안녕하세요.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 원주임과 함께하는 연미남. 오늘 3월 22일 수요일 순서입니다. 오늘이 보니까 2023년 3월 22일 3이 두 개고 2가 4개가 있는 날이네요. 네. 카드를 치면 상당히 좋은 숫자예요. 어제 시장이 기분 좋게 올랐는데 아직 FOMC 회의가 있기도 전에 일단 미국 시장 네, 올랐다 그죠? 그렇습니다. 어제 좀 얘기 들어보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들 때문에 뭐 어제 시장이 좀 올랐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어제 주요 지수 대체로 다 1% 넘게씩 올랐습니다. 다우가 한 0.98%, S&P 500 1.3%, 나스닥 1.58%, 그리고 중소형 쪽의 러셀 2000도 1.88% 올랐습니다.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강보합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유럽도 대체로 다 1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유럽 시장도 빠르게 네. 이제 좀 회복하는 모습이다 그죠? 예,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어제 S&P 500 기준 11개 업종 중에서 3개의 업종만 좀 하락을 했고요. 이외에는 다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뭐 금융 섹터가 어제 2.47% 상승을 했고 커뮤니케이션도 2.45 그리고 또 에너지 섹터가 3%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자유소비재 섹터 2.71% 상승을 하면서 이런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었고 약세를 보인 업종은 유틸리티가 2% 정도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필수 소비재, 부동산 sek터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. 이렇게 장이 반등을 할 때 약한 섹터가 뭔지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죠? 이렇게 올라갈 때 못 올라가는 섹터는 이번에 상승이 만약에 있게 되면 조금 소외될 수가 있는데 필수 소비재 그리고 부동산, 유틸리티 일단 약간 좀 방어적인 성격의 두 섹터하고 부동산이 좀 약했네요. 10년물 국채금리랑은 어떻게 됐습니까? 네, 매크로 쪽에서 어제 10년물 금리가 한 12bp 오르면서 3.61%, 2년물은 19bp 오르면서 4.17% 기록을 했습니다. 달러 인덱스는 거의 큰 변동은 없었고요. 어제 네. 유가가 다시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. 배럴당 거의 한 70달러를 기록을 했고요. 2.73% 상승. 천연가스가 어제 5.6% 다시 오르면서 2.3달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구리도 소폭 올랐고 금은 크게 변동이 없었고요. 비트코인도 여전히 28,000달러 위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예. 그렇군요. 비트코인도 연초 이후 지금 70% 올랐고, 뭐 메타 68%, 엔비디아 79%.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저점 대비는 거의 140% 가까이 올랐죠. 네. 예, 그리고 어제 빅테크 쪽 보시면은 빅테크 기업들 일제히 다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특히 테슬라가 7.8% 올랐습니다. 그리고 구글도 3.66%, 그리고 대체로 한 1, 2%씩 다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강보합 정도, 넷플릭스도 한 0.2% 강보합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. 네. 테슬라가 다시 200불 가까이 오게 되었고, 그래도 테슬라 보면 좀 약간 최상문이 우리 보람은 있어요, 그죠? 예, 그렇습니다. 네. 120불 깨질 때 뭐 80불 얘기도 막 나오고 했을 때 그래도 중심은 좀 잡아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 체크도 좀 해드리면서 했었는데 예, 어쨌든 다시 200달러까지 회복을 했고요. 그 섹터별로 그러면 주요 동향을 보면 일단 금융주가 어제 제일 많이 올랐다 그죠? 예, 그렇습니다. 뭐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, 웰스파고, 블랙록 다 2%, 뭐 높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3%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대체로 다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. 자동차 쪽에서도 GM이나 포드 4% 넘게 올랐고 루시드도 한 6.4%, 리비안도 한 4.5% 오르면서 뭐 내연기관 차들이라든지 스타트업 전기차들 다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. 또 리오프닝 쪽도 상당히 좋았는데 카니발이 한 5.9%, 에어비앤비 한 4.5%,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었던 항공주 델타항공도 한 2.3%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. 또 에너지 쪽에 뭐 엑소모빌이라든지 쉐브론, 옥시덴탈, 이오지, 리소시스 다 한 4%, 3%
네, 상승을 했습니다. 어제 유가나 천연가스도 오르면서 이 에너지 섹터의 종목들도 같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반면에 지난해 조금 잘 버텨줬었던 업종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이쪽은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. 필수 소비재 쪽 종목들 보시면 좀 약보합 정도, 그리고 헬스케어 쪽도 좀 약보합 정도, 유나이티드 헬스는 한 0.7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YTD 수익률도 참고를 같이 해주시면은 네. 빅테크 쪽 YTD와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쪽 YTD 같이 보시면은 좀 올해는 확실히 좀 기술주들, 이런 테크주들이 훨씬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.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확실히 좀 극명하게 갈린다 그죠?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가 작년 하반기 미국의 나스닥 지수 그리고 빅테크 주가들이 네.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오히려 상승을 하는 그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이제 해줬다면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방어주를 팔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빅테크를 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아까 뭐 테슬라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두려울 때 주식을 싸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금융을 보면 또 최성무님 예. 또 약간 요즘 금융에 대해서 또 지나친 우려가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 예.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을 체크하면서 또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최성무님하고 우리 여민함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지방은행에서의 그 돈이 빠져나가서 결국은 큰 은행 빅4로 돈이 오히려 몰려가는 그런 현상이 보이면서 그런데 빅4까지도 무너지는 거 아니냐 2008년처럼 그죠? 메이저 금융까지도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에 최근에 보면 금융주들도 보면 전부 마이너스예요 연초 이후로. 그런 속에서 약간 또 기회가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자넷 옐런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신 거죠? 요 내용은 저희 최로 상무님이 되게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예금에 대한 추가 보증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. 뭐 뱅크런 나오고 하면은 계속 뭐 추가 보증하겠다.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뒤에서 최로 상무님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좀 생략을 하고요.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 2월달 주택판면 나온댔죠? 되게 잘 나왔는데요. 어제 네. 전무님도 금리 좀 최근에 떨어지고 했으니까 잘 나오지 않겠냐 말씀해 주셨는데 네. 잘 나왔습니다. 어제 컨센서스가 419만 건이었고요. 그렇죠. 발표된 게 458만 건 와. 나왔습니다. 네. 상당히 잘 나와서 MOM 기준으로는 14.5%, YOY로는 23% 감소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또 발표된 게 주택의 이 미디움 프라이스 이게 36만 3천 달러 그래서 YOY로는 마이너스 0.2% 떨어졌습니다. YOY 기준으로 감소가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. 네. YOY니까 작년 요맘 2월달 대비 집값이 떨어졌네요. 그렇습니다.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 지역별로 NAR에서 브레이크 다운을 해줬는데요. 여기서부터 보시면 노스 이스트 북동쪽이 36만 6천 달러 정도 되면서 YY로 제가 잘못 썼는데 한 4.3%? 한 4% 정도 YY로 빠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미드웨스트 중서부 쪽에서는 중앙값이 26만 1,200달러 여기는 YY로 한 5% 정도 늘었습니다. 가격이 올랐습니다. 그리고 또 사우스 쪽 남부 쪽에서 주택 중앙 가격이 34만 2천 달러 YY로 한 3% 정도 올랐고요. 또 서부 쪽에서는 반면에 YY로 한 5.6% 줄었습니다. 야, 많이 빠졌네요. 54만 1,100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이제 뭐 실리콘뱅크도 망했지만 그렇죠. 빅테크 기업들이 감원을 뭐 한 10만 명 했잖아요. 그죠? 예, 맞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 확실히 서부 쪽이 가장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았고 또 눈에 띄는 게 이제 노스이스트면 뭐 뉴욕이나 보스턴 그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쪽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쪽은 또 금융 뭐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강한 지역인데 그쪽도 마이너스 4.35% 이렇게 이제 좀 빠지는 모습이네요. 뒤 이어서 코멘트를 하겠지만 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곳에서
또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북동 쪽이나 이 서부 쪽 이쪽에서 주택 가격이 좀 크게 하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여기 미드웨스트 중서부 있는데 예. 우리 남궁중님 그 중서부 하면 떠오르는 도시 있나요? 중서부요. 네, 미국의 대표적인 중서부 주요 도시. 잘 모르겠습니다. 좀 미국. 그 어디? 노스 이스트나 뭐 사우스 이렇게 하면 딱딱히 네. 이제 주요 도시 네. 떠올려야 되는데 중서부에 대표적인 도시 있는데 네. 어디죠? 덴버. 덴버. 네, 존 덴버. 전문이 계셨던. 네. 중서부의 미드웨스트의 대표적인 도시는 덴버. 덴버입니다. 네. 그리고 또 어느 주죠? 중서부요? 네, 아니 아, 덴버가 덴버가요? 있는 주, 스테이트. 스테이시아. 예. 올란도. 올란도. 콜로라도. 선배 제가 미국을 가보긴 했는데요. 네. 잘 모릅니다. 올란도는 이제 마이애미 쪽에 옆에 플로리다에 있는 도시죠. 도시고 미드웨스트의 대표적인 도시는 덴버. 덴버입니다. 예. 그리고 콜로라도. 예. 감사합니다. 예. 즉석 퀴즈 한번 해봤습니다. 예,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? 예, 주택 재고가 한 98만 채 정도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약 한 2.6개월치 정도가 되는데 팬데믹 이전에 통상적으로 한 4개월에서 5개월 수준이다. 그래서 현재 재고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코멘트가 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프레디 맥 기준으로 3월 16일 기준으로 봤을 때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6.6% 지난주 그 전에 한 6.73%보다 떨어졌다라고 하고요.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4.16%에서 6.6%까지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합니다. 사진 2번을 봐주시면 이게 뱅크레이 기준으로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인데 네, 우측 여기를 봐주시면 6.91%로 나와 있고요. 아래로 갈수록 모기지 금리가 높아지는 겁니다. 그래서 한 7%대까지 최근에 다시 올라갔었다가 최근엔 다시 한 6.9%대로 좀 금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. 근데 확실히 2월 달에 많이 예, 그렇습니다. 2월 달에 다시 올라왔네요. 네네, 그렇습니다. 네. 올라왔는데 1월 달에 이 모기지 금리가 6.5 이하로 떨어졌었다 그죠? 그렇습니다. 그리고 다시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3월 주택 판매 동향을 예측을 해보면 네. 2월 달보다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네요. 그래서 좀 총평을 해보면 주택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. 그리고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도 하락을 했고 또 코멘트로 보면 특히 지역별로 일자리가 늘어난 지역에서도 주택 수요가 늘었다. 뭐 이런 코멘트들이 좀 있었습니다. 예. 사진 1번을 보면 판매 건수는 이제 좀 큰 폭으로 그래도 올라왔다 그죠? 예, 그렇습니다.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좀 하락을 MOM 기준으로 하락을 하다가요. 네. 2월 달 수치가 MOM으로 14.5% 크게 늘었습니다. 2020년 때도 좀 보니까 이제 베이스가 좀 낮아서 그럴 수도 네. 있긴 한데 2020년 2Q 말부터 3Q 때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때 주가도 올랐었으니까 비슷하게 주가도 한번 좀 강하게 올랐으면 하는 좀 바람이네요. 네, 그리고 내일 FOMC가 있는데요. 네. 약간 프리뷰 자료들이 있어서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금리 동결 확률이 13%, 25bp 인상 확률이 87% 정도가 되고 있어서 대체로 25bp에 좀 프라이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금리를 또 올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금융 사태 이슈들이 있어서 좀 이런 것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점도표 연말 기준 금리 전망치들이 아마 나올 텐데요. 네. 이번에 3월달 FOMC에서요. 사진 3번을 봐주시면 지난해 12월 달에 같이 발표가 되었었던 SEP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23년 올해 페더럴 펀드 레이트 맨 아래에 5.1%를 전망을 했고요. 네. 내년에는 4.1%, 후년에는 3.1%를 전망을 했습니다. 근데 이번에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될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올해 기준금리가 한 5.4%까지 또 상향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
시티뱅크 이쪽에서는 한 5.25에서 5.5%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점도표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마지막으로는 파월 의장의 스피치가 있을 텐데 여기서 현재 금융시장에 대한 평가, 그리고 또 향후의 금리 인상의 경로들, 이런 것들을 이번 FOMC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마 파월 의장의 스피치에는 그러겠죠. 제넷 옐런 우리 최성무님이 좀 이따가 해주시겠지만 특히 경제는 심리인데 특히나 금융은 그죠. 그렇죠. 뱅크런 사태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괜찮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. 제롬 파월 의장은 우리가 다 워칭하고 있고 컨트롤러버하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. 예, 근데 어쨌든 그 기자들의 질문은 이번 그 SBB 파산 사태라든지 지방은행 파산에 대한 질문은 많을 것 같아요, 그죠? 예, 오늘 밤 새벽 3시인가요? 예, 새벽 3시에. 네, 새벽 3시에. 알겠습니다. 최일호 상무님한테 또 내일 아침에 부탁을 드리고, 그러면 특징주로 가볼까요? 네, 말씀드리겠습니다. 테슬라 어제 한 7.8% 올랐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. 일단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BA1에서 BA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등급에 대한 전망도 이제 스테이블, 안정적이다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세계적인 사업 확대와 매우 높은 수익성으로 최고의 전기차 업체 등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로는 가격 인하 효과로 2월 달에 유럽 쪽에서 판매가 상당히 잘 나왔다고 하는데 2월 달 EU 쪽에서 판매 대수가 19,249대, YY로 50%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자동차 시장에서 전체 점유율이 2.4%,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20%를 기록을 했습니다. 오, 그래요? 네.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좀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어제 테슬라 주가가 크게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. 보통 이런 신용 등급 같은 경우에는 약간 후행적으로 그죠? 맞습니다. 일반 뭐 기업 회사채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다운그레이드된 뭐 유럽의 은행이라든지, 과거에 우리나라 IMF 겪을 때도 실질적으로 IMF 직전까지는 투자 등급이 되게 높았어요. 높았다가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뭐 C 등급까지 그렇게 급격하게 정크본드 수준을 낮췄었는데, 낮아졌다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 힘든데, 이런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하던 기업들이 계속 회사가 좋아지면 계속 이제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데 테슬라가 지금 딱 그런 모습으로 뭐 이러다가 나중에 애플처럼 되겠죠. 뭐 회사가 뭐 정말 그 앨런 머스크가 그리는 그림처럼 만약에 된다면 신용 등급이 뭐 거의 뭐 AA까지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가겠죠 아마. 신용 등급이 매긴한 거 보면은 되게 보수적이더라고요, 의외로. 그래요? AA인가 AAA 되는 기업이 S&P 500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두 정도예요. 나머지는 다 이제 그 밑에 급이고요. 그 밑에 급이요. 그 테슬라도 지금서 그 투자 적격으로 겨우 올라왔잖아요. 그러니까요. 정크 등급이었다가. 그 흑자 전환한 게 벌써 2019, 20, 21, 22, 23년째인데 그렇네요. 거의 5년째 돼서야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라왔네요. 네, 그리고 다음 특징 종목은 브로드컴인데요. 어제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시가총액은 265빌리언 돼서 꽤 큰 종목이고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도 이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비중이 한 7-8%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거의 엔비디아랑 비슷한 비중으로 이렇게 좀 편입이 되어 있는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른 지수 대비해서 좀 약세를 보였었거든요. 0.07%밖에 못 올랐는데 어제 일단 브로드컴의 CEO가 한 주식을 3만 주 정도 뭐 팔았다,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뭐 AMD도 어제 한 마이너스 0.91%, 어제 인텔도 한 2.4% 정도 하락을 했었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서 약간 어제는 반도체 쪽이
좀 약한 모습이었다.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 네. 1.7% 그렇습니다. 예, 올라가는 네. 모습이었고 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까 뭐 CPU라든지 그 네.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쪽이 좀 약했고요. TSMC 뉴스도 있네요. 네, 어제 엔비디아에서 A100 칩이 있습니다. 이게 네. 개당 한 $10,000 정도 되고요. 약간 좀 더 상위 버전인 H100 칩이 있는데 요거는 개당 한 2만 불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와. 이쪽에서 TSMC가 이런 칩들의 주문이 램프업 되고 있다. 주문이 엄청 늘고 있다라고 그래요?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좀 더 저가 버전인 그 중국 쪽으로 팔리는 건데 예. A800 이 칩도 주문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오픈 AI에서 챗 GPT에 들어간 그 A100 칩이 한 10,000개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. 네.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하고 AI 등의 이 칩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뭐 여기저기서 다 주문을 달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각 업체마다 그 A100이나 H100 칩이 뭐 얼마나 많이 들어갔다, 뭐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뭐 좋은 거니까요. 그래서 뭐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뭐 이전부터 좀 있긴 했습니다. 예. 개당 10,000불인데 챗GPT 오픈 AI에 10,000개. 10,000개가 들어갔다. 네, 그렇습니다. 10,000개면 1억이잖아요. 네. 그러면 1억 달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1,300억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이키가 어제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회계년도 23년도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. 현재 시간외에서는 한 2%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매출액이 전년 대비 14% 늘었고 EPS도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. 총이익률이 43%, 영업이익률이 16% 기록을 했고 지역별로 보시면 북미 쪽에서 매출이 YY로 27% 증가, 그리고 유럽, 중동 이쪽에서도 전년 대비 매출이 17% 증가를 했고요. 뭐 아시아 이쪽에서도 매출이 전년 대비 10% 증가를 했는데 반면에 중국 쪽에서 매출이 한 $2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8% 감소를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재고도 보시면은 전년 대비 한 16% 늘었는데 이번 분기에 재고 소진을 위해서 큰 할인을 하면서 수익성이 좀 낮아졌다. 그리고 네. 중국 쪽에서 매출이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다. 그리고 또 재고 증가로 인해서 약간 좀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.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간 외에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. 네. 또 가이던스도 보시면은 회계년도 23년도 기준으로 매출 증가율은 높은 한 자릿수를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다만 다음 분기 매출 증가율은 거의 플랫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, 수익성이 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총 이익률은 한 2.5% 정도 감소를 할 수 있다. 이런 가이던스를 줬습니다. 그렇군요. 중국이 마이너스 8% 네, 역성장했다는 게 좀 눈에 띄네요. 오늘 밤에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FMC 회의다. 네. 그리고 뭐 경제 지표 발표되는 것도 있습니까?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요게 하나 있습니다. 그래요? 네, 가장 중요한 FMC가 있습니다. 네. 2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4.2% 정도까지 올라간 거 보면 25bp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또 뭐 80% 정도 된다고요? 87% 보고 있습니다. 87%. 근데 그 페드와치의 그 향후 전망을 보면 올렸다가 나중에 하반기부터는 계속 내리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그렇게 내릴 거면 뭐 굳이 올릴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뭐 페드의 신뢰 어쩌고 하면서 일단은 5% 찍고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미국에서 발표된 기존 주택 판매 건수와 또 기업들 주요 특징 그리고 미국의 주요 도시까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네, 남궁재훈 주임님 수고 많으셨고요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